자, 이번은 버퍼 캐패시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버퍼라고 다 같은 버퍼냐, 이제 같은 pH에서 작용을 하지만은 버퍼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즉 외부에서 강산이나 강염기가 들어와도 pH가 잘 안 변하면은 버퍼 캐패시티가 크다. 그렇지만 pH가 좀 많이 변한다. 그러면은 캐패시티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정량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느냐 보세요. 버퍼 캐패시티는 우리가 베타라고 이제 표시하는데 이 pH 변화당, 그죠? pH 단위 pH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첨가해야 될 염기의 그 농도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물론 산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염기 관점에서 보면은 단위 pH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첨가해야 될 산의 뭐 농도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앞에다 산은 이제 반대가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붙였습니다만은 어쨌든 개념은 그겁니다. 그죠? pH 1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염기가 많이 필요하면은 버퍼 캐패시티가 큰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x축이 pH고, 그죠? y축이 염기의 농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맨 위에 그림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요건 말하자면은 여러분 pH 타이트레이션 커브와 커브를 90도 돌려놓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죠? 원래 이제 pH 타이트레이션은 그 x축이 뭐가 되죠? x축이 예를 들어서 염기 부피가 되고 y축이 어떻게 됩니까? pH가 되죠. 그죠? 근데 이것은 이제 돌려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잘 보시면은 어, 여기 처음에 이제 pH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출발했어요. 근데 이것이 염기의 농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염기를 점점 많이 첨가했다고 이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pH가 좀 처음 증가하다가 약간 완만하게 됩니다. 완만하게. 그죠? 이렇게 돼요. 요 영역이 바로 버퍼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당량점을 지나고 나면은 염기가 이제 약산이 거의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아주 pH가 급격하게 변해서 요 당장점을 지난 다음에 그다음에 완만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버퍼 영역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요 영역이 버퍼 영역이 되는 겁니다. 버퍼 영역. 그죠? 그러니까 염기가 강 염기가 웬만큼 들어가도 pH가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은 버퍼 캐피시라는 것은 요 영역이 이제 버퍼 영역인데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버퍼 영역이에요. 버퍼. 근데 그러면은 강 염기가 들어갔을 때 pH가 이제 이렇게 X축으로 왔다 갔다 변하는데 어느 때 가장 잘 안 변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요 영역을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pH가 요 정도 있다. 강 염기가 좀 들어가면요, 음? 이만큼 들어갔다 그러면 pH가 이만큼 pH가 여기니까 얼마입니까? 이만큼 변한 거예요. 이만큼이 그죠? 근데 만약에 pH가 요 딱 중앙이다, 즉 변곡점이다 이 곡선에. 그럼 어때요? 요 이만큼이 해도 이만큼이 이제 강염기가 첨가가 돼도 pH는 이만큼 이보다 훨씬 작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버퍼 캐패시티는 요 커브의 요 버퍼 영역에서의 이 변곡점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이 곡선을 미분했을 때 최대 값을 갖는 그때의 여기 pH가 이제 최대의 버퍼 캐패시티를 나타낸다 이겁니다. 그죠? 요거를 미분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완만히 증가하다가 요 변곡점, 즉 가장 최대의 버퍼 캐패시티 될 때 가장 큰 값을 나타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때는 이제 밑에 그림은 요 y축은 버퍼 캐패시티예요. 그러다가 요걸 지나면은 이게 또 떨어지죠. 캐패가 줄어들다가 이 영역에서는 여기 연기가 조금만 들어가도 말이죠, pH는 왕창 변해요. 이때는 거의 버퍼 캐패 제로가 되죠. 그러다가 쭉 증가합니다. 그죠? 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요 영역,
그걸 미분했을 때 가장 최대 맥시멈 값을 갖는 이 영역이 맥시멈 버퍼 캐피시티고, 또 하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교수님 그러면은 이 영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영역? 이거는 버퍼 캐피시티가 이때도 굉장히 커지는데, 예, 맞아요.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영역의 pH는 뭡니까? 여기요. pH가 상당히 크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이 영역에서 작용하는 약산을 가지고는요, 굉장히 강염기성 이 근방에서의 버퍼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말하고 있는 것은 약산과 거의 짝임교로 만들 수 있는 버퍼는 여기 이 영역이고, 그죠? pH가 요 뭐 대한 4에서 한 6 정도 영역이고, 그러면 이제 pH를 우리가 아주 높은 데서 우리가 버퍼를 만들고자 한다. 그때는 뭡니까? 그때는 그냥 강염기를 그냥 쓰는 겁니다. 그 강염기 자체가 바로 버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pH가 상당히 낮은, 그죠? 뭐 한 1, 2 정도에서 작동하는 버퍼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냥 강산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그때는 무슨 뭐 약산, 뭐 짝염기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떤 물질에서 프로톤이 나오는데요. 또는 아니면 어떤 물질이 프로톤을 이제 테이크하는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즉 폴리 프로틱 애시드 또는 베이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염산 같은 경우는 그 분자 하나당 프로톤이 하나만 나오죠, 그죠? 그렇지만 황산은 어때요? 분자 하나당 프로톤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제 그런 물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뭡니까? 요 단백질, 단백질, 그죠? 미오글로빈, 헤모글로빈 그런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뭘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아미노산이 연결된 거죠. 아미노산도 산이죠, 산. 그러니까 아미노산 여러 개 연결되면은 물론 아미노산 자체가 거기에 이제 프로톤이 두 개까지 달라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어때요? 프로톤이 해리할 수 있는 프로톤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폴리프로틱 애시드가 되는 겁니다. 또 폴리프로틱 베이스도 있고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관한 이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미노산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 이렇게 연결되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여러 개의 아미노산 연결되면서 어떤 기능을 하면은 이것이 폴리펩타이드인데 단백질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 그죠? 여기 한쪽에 카복실 요 그룹, 카복실레이트 그룹과 다른 쪽에 요 아민 그룹 또는 암모늄 그룹이 결합해서 이 물이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펩타이드 본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펩타이드 본드예요. 그죠? 펩타이드 본드는 이제 평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거 생화에서 많이 배울 테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단백질도 폴리펩타이드도 역시 산이나 또는 염기다. 근데 이것은 폴리 프로틱 애시드나 베이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인 다이프로틱 애시드나 베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다이프로틱 애시드는 뭐예요? 분자 하나에서 프로톤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물질이 뭡니까 이게? 알라닌이죠, 알라닌. 그죠? 이게 아미노산입니다. 알라닌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치원체 그룹이 있죠. 서브스티언트 그룹이 있고 아민 그룹과 카복실 그룹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카복실 그룹에 있는 양성자가 아민 그룹으로 이제 가서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플러스를 띠고 같은 분자 내에서, 또 다른 쪽은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돼 있어요. 이런 형태의 분자를 즈위터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즈위터, 이거 쯔바이트 이거는 독일입니다. 독일어. 둘이란 뜻이에요. 아인스 츠바이트 라이프 뭐 있잖아, 피어 핀프 그렇게 쭉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같은 분자인데 거기에 전하가 분리가 돼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냥 한번 갑시다. 자, 그런데 이거는 알란이 아니고 이건 류오신입니다. 류오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중성 형태인데요. 이것이 이제 프로톤에 어디에 달라붙어 있냐 추가로 이쪽에 달라붙어 있어요 프로톤이. 그죠? 그러니까 이 책에 따르면은 완전히 이제 프로톤이 완전히 fully protonated 된 형태로부터 점점 해리를 해서 이제 완전히 프로톤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이 책이 기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류신 같은 경우 보면은 원래 류신 약자로 L이라고 씁니다. 여기 이제 프로톤이 하나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프로톤이 하나가 더 달라붙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요 카복실레이트 요 그룹에. 그래서 요것이 이제 fully protonated 형태예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H2L이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프로톤이 하나 달라붙어서 플러스를 좌지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로톤을 하나를 잃고서 그냥 류신이 되거든요. 그때 pK 값이 2.2328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또 프로톤 하나를 잃어요. 그럼 어때요? 이런 형태로 됩니다. L- 형태. 이때 pKa2 두 번째 해리상수는 9.744가 됩니다. 그죠? 이것을 여기 한번 여기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형태는 여기 H2L 플러스고 프로톤 하나 잃고서 Ka1이다. 그냥 약해서 K1이라고 해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다시 이제 프로톤을 잃고서 L-로 되죠. 그때 Ka2가 된다 이거죠. 또 역으로 우리가 꼭 산으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느냐? 완전히 디프로토네이트 된 형태 L-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과 반응하면 H1이 되고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을 내죠. 그러니까 이건 염기죠. KB1이에요. 이게 다시 HL이 물에서부터 프로톤을 하나를 끄집어내서 취해서 H2L 플러스가 돼요. 이때 역시 OH-가 나옵니다. 이게 또 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요. 이렇게 두 단계로 해내는 것도 우리가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KA1과 KB2 그죠? 이거를 곱하면 KW가 됩니다. 왜 그렇죠? KA1에서 포함된 성분은 H2L 플러스고 HL이에요. 마찬가지로 KB2에서 여기에 포함된 성분은 HL과 H2L 플러스입니다. 이 두 개가 겹치죠. 그러니까 KA1과 KB2를 곱하면 KW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KA2와 KB1을 곱하면 KW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아주 굉장히 단순한 그런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표를 보시면은 생체 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아미노산은 20종류죠. 20종류. 그죠? 그 20종류에 대한 이름과 이 심볼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보시기 바라요. 전부 다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해리를 최소한 두 번을 한 거예요. 두 번.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해리를 한 번, 두 번. 이게 KA1이고 이게 KA2가 됩니다. 근데 여기 치환체 그룹 있잖아요. 치환체 그룹에 따라서 치환체 그룹에서 해리가 가능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KA3도 이게 보여주는 그런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미노산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또 이어서 나옵니다. 여기 개수를 세보면은 20종류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다이프로틱 애시드가 물에 녹아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 취급하느냐? 근데 예를 들었어요. 아까 류신이 처음에 이런 형태로 준다고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것은 약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해리상수를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더 약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한 그런 산성인 형태는 여기 그래서 이게 처음에 0.05몰라짜리가 있었다. 그리고 x만큼 해리하면은 요거는 이만큼 줄어들고 요 두 개는 이렇게 동일한 양이 생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요 식에다 놓고 KA1 식에다 놓고 풀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류신의 K1은 이렇게 2.328 알려져 있어요. 물론 PK2도 9.744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2차 방정식 풀면은 HL이나 프로톤 농도나 전부 다 1.31 곱하기 10 2승몰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 프로톤 농도 이렇게 되고요. 그때 그러면 어때요? H2L 플러스 이것의 원래 오리지널 농도는 뭡니까? 이 농도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3.69 곱하기
12-2승몰라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요게 이제 요거 첫 번째 해리만 봤잖아요. 두 번째 해리는 어때요? 이것이 해리에서 L-가 나오죠, 그죠? 이때 Ka2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이때 L-의 농도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Ka2도 알려져 있고 이것도 알려져 있고 이것도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L-이온의 농도는 1.799 곱하기 10-10승몰라다. 너무너무 작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다단계로 해리를 하면은 첫 번째 해리가 중요하지 그 나머지 해리는 워낙 그 저 해리 상수가 작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해리된 폼, 즉 L-로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건 어때요? 이거는 L- 물과 반응해서 HL이 되고 OH- 되고 또 HL이 물과 반응해서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것도 역시 KB1이 KB2보다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은 우리가 해리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L-가 녹아 있을 때는 이것을 단순히 약 염기로다가 모노프로틱 베이스로 생각하고서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이것이 요 반응식을 이렇게 쓴 다음에 이 K 값은 뭐냐? KB 값은 KW를 KA2로 나눈 거죠. 그죠? 이런 값을 얻어요. 그래서 요 식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풀면은 X가 이때는 X는 저겁니다.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의 농도예요. 이런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톤 이온의 농도는 KW를 요 OH-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6.11 곱하기 10-12승몰라다. 이때 pH를 구하니까 11.21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뭐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때 L-이온의 농도는 뭐죠? 이렇게 반응하고 남은 거. 그러니까 처음에 어땠죠? 0.05에서 빼기 요 값, x 값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반면에 이제 KB2로부터 우리가 H 플러스, H2L 플러스 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거에 보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해리, 이것은 우리가 고려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중간 형태입니다. 중간 형태. HL 요 형태. 이 형태는 어때요?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또 물과 반응해서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pH를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요 중간 형태가 물에 녹았을 때 산일지 염기일지는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 이것에 대한 KA2 값은 1.79 곱하기 10-10승이고 이것이 KB 값은 2.113 곱하기 10-12승이니까 어때요? 전부 다가 굉장히 약산이고 약용기지만은 어쨌든 KA2가 KB2보다 조금이라도 크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형태가 물에 녹아 있으면은 이것은 아무래도 약산성을 띈다. 그죠? 왜냐하면 요 세리상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정확한 pH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론을 개발해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요 반응에 대한 차지 밸런스를 써보세요. 요 두 반응에 대한 차지 밸런스. 어떻습니까? 플러스 이온의 농도의 합과 마이너스 이온의 농도의 합이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플러스 이온을 전부 다 갖다 놓습니다. 프로톤과 H2L 플러스 이 이온 두 개가 있고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차지 전하를 띄고 있는 성분을 갖다 놔요. L-와 OH-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었으면은 이렇게 되고요. 여기 H2L 플러스는 우리가 K1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쓰고요. 또 L-는 K2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OH-는 우리가 프로톤 이온의 농도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적으로 여러분 보면 알 수 있듯이 전부 다 프로톤 농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풀어 쓰는 겁니다. 여기 프로톤 농도가 여기는 분모했으니까 양변을 H 플러스로 다 곱합니다. 그럼 이런 식이 되고 이것을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이것을 풀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프로톤 이온의 농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 프로톤 이온의 농도는 스퀘어 루트 하고서 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중간 형태 폴리프로틱 애시드 베이스에서 중간 형태가 녹아 있으면요. 요 식을 이용해서 맨 밑에 요 식을 이용해서 pH를 프로톤 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HL 이거 이 저 평형 농도를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걸요? 이거 구하기 힘들죠, 그죠? 평형 농도를. 왜냐면 해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를 하게 되니까 요 HL이 평형 농도를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리가 보면요, 해리를 하긴 해도 굉장히 적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하냐면은 HL의 평형 농도나 HL 처음에 녹여줬던 그런 포멀 콘센트레이션 또는 어널리티컬 콘센트레이션을 합니다. 이 농도가 거의 같다라는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HL 대신에 여기 F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거를 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톤 이온의 농도는 이제 근사적으로 이게 스퀘어 루트를 씌운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이런 식이 쓸 수 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 다이프로틱 애시드의 중간 형태가 들었을 때의 계산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제가 나와 있어요. 0.05몰라짜리 류신의 pH를 구해라 이겁니다. 0.05몰라짜리 류신. 이거는 중간 형태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앞에 식을 이용해서 요 식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거예요. 그죠? 풀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8.76 곱하기 10-7승 몰라다. 즉 pH는 6.06이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톤 농도가 알려지면은 다른 성분들의 농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요 성분의 농도는 9.34 곱하기 10-6승이고 요 L-는 1.02 곱하기 10-5승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금방 요거까지는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더 가정을 할 수 있어요. 잘 보시죠. 여기서 K 보십시오. 요 분자를 한번 보시죠. 여기 분자, 여기 분자. 요 K1은 똑같으니까 양쪽에 놓고 요 K2, 요 K2와 포멀 콘센트레이션을 곱한 값하고 KW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요 KW가 훨씬 작습니다. 즉, 요런 가정이 성립이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때요? 이런 가정이 성립되면 요 뒷부분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요게 이제 무시가 됩니다. 요 밑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서 분모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분모. K1과 F를 비교하면은 많은 경우에 포멀 콘센트레이션이 K1보다 더 훨씬 커요. 그럼 여기서 어때요? K1은 무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결국은 요 무시되고 요 무시되니까 결국은 프로톤의 농도는 이렇게 된 겁니다. 루트 K1 곱하기 K2다. 너무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거 물론 이거는 굉장히 이제 극단적인 두 번의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면은 pH는 그죠? pH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너무 간단합니다. pK1 플러스 pK2를 평균입니다. 그에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pH는 뭐 다른 실험 하나도 안 해도 말이죠. 그죠? 이런 물질이 나와 있으면은 그 물질의 pK1과 pK2만 알면은 그 중간 형태의 요 물질의 pH는 그냥 이걸로부터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체로 맞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정합한 건데 보십시오. 처음에 출발 물질이 류신입니다. 류신. 류신 처음에 이렇게 완전히 프로토네이트 형태입니다. 0.05. 근데 여기 참 제가 큰 실수를 하나 했는데 여기 말이죠. 요게 잠깐만 여기다 한번 다시 잘 쓸게요. 이게 얼마냐면 이게 뭐냐면요. H2L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프로토네이트 형태. 그 두 번째 이것은 뭐냐면요. HL이 되는 겁니다. 형태가. 그리고 마지막 요것은 L 마이너스 형태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도는 같아요. 0.05 몰라짜리 그죠? 그 농도가 있는데 처음에 출발하는 형태가
뭐냐 이에 따라서 완전히 프로톤의 형태는 pH는 1.88이다 이렇게 나머지도 이게 구해지면은 나머지 K1, K2로부터 다른 것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출발하는 형태가 HL이다 0.05몰라다 그럼 pH는 6.06이다. 그리고 완전히 디프로테인 형태다 그러면 pH는 11.21이다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중간 형태를 어떻게 pH를 어떻게 구하느냐 여러분 요거 꼭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